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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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소 궁금했던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응답합니다. 레벨업 마인드 불안장애. 안녕하세요. 김영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시는 불안장애와 관련하여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고의 신호로 본인을 지키기 위한, 즉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 불안을 통제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 여러 영역에 기능 저하가 있어 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 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포는 예를 들어 뱀을 만난다든지 공포 영화를 본다든지 같은 그 대상 혹은 상황이 알려져 있는 외부의 것으로 되게 명백하지만, 불안은 스트레스, 고통,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등과 같이 보다 모호하고 내부적이며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공포가 보다 인지적 측면을 가지는 반면 불안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신체적, 정신적 감정 반응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불안 혹은 공포의 경우는 바로 그 순간에 주관적으로 긴장되고 과민해지는 것과 같은 불쾌한 심리 상태를 느끼고 그에 수반되어 비명, 진전, 현기증 등 다양한 자율신경계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자신 혹은 자신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불안 반응은 정상적인 것이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적응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에 대한 신체 반응이 실제 위험 상황이 아닌 경우에 나타나거나 지나칠 경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악화된 불안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즉 먹고 자고 씻고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불안장애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불안장애로 분류되는 질환에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항구증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 알려진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환자는 또다시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기불안, 공황 발작이 생길 만한 상황에 대한 회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회피 증상으로 집 밖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게 되는 광장공포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공황 발작은 갑작스럽게 심한 공포나 불편함이 수은의 최고조에 이르고 이 동안에 두근거림, 호흡곤란, 떨림 등의 신체 증상과 극심한 불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등의 정신적 증상을 경험합니다. 환자분들은 공황 발작이 올 경우에 흔히 응급실을 예원하게 되는데 도착할 때 내지는 직후에 증상의 소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공황 발작을 경험하여 신체적 문제에 대한 염려, 즉 건강 불안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불안장애는 일상생활의 상황이나 활동들에 대해 거의 매일 6개월 이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들에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통제하기 어렵고 근육 긴장과 초조함을 흔히 동반합니다. 이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고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회불안장애는 사회공포증, 대인기피증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인관계를 할 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으로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를 동반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특정 공포증은 거미, 곤충, 뾰족한 것과 같은 특정한 대상 또는 높은 곳, 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폐된 장소 등 특정 상황에서만 불안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분리불안장애와 선택적 항구증은 소아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집이나 가족을 떠나는 상황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 분리불안장애, 불안 증상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로 활동이 어렵게 되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일반인들에게 높다기보다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연예인들 특성상 미디어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황장애가 많이 노출되면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공황장애는 경험할 수 있고 유명들은 1.5에서 2.5% 정도 드물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누구라도 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고백들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공황장애라는 질환이 좀 더 친숙해졌고 병원에 문턱을 낮게 해줘 일반인들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줬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질병 상태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증상으로 직업적, 사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직장도 잘 다니고 학교를 잘 다니던 분들도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줄이고 인지적 접근을 통해 증상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되면 일상생활의 복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안장애의 증상은 교감신경의 촉진 반응으로 인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불편하여 숨을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손발이 떨리고 차가워지기도 하며 몸이 뜨겁고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또한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의 기능도 떨어져 소화불량, 구토 및 구역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목과 어깨, 등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으며 말을 하기 어려워 대화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증상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함으로써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또 다른 굉장한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며 내가 아닌 듯한 두려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카페인을 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맥박과 혈압을 증가시켜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폴렛 등의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섭취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알코올을 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불안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술이 깬 다음날 죄책감이나 초조함 같은 금단 증상들이 오히려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단을 줄이기 위해 또다시 술을 찾게 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알코올 의존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깊은 수면을 방해해 몸의 밸런스를 깨뜨려 불안의 신체적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금주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으로 고통받는 것 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상이 없으니 힘든 증상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호소들 하십니다. 너의 의지의 문제다.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다 등의 말들로 질병이 아닌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중독이 생길 수도 있다 등의 잘못된 조언들을 통해 치료적 접근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불안장애는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불안 증상을 경험하는 질환입니다. 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레벨업 마인드 불안장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